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보험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앞지르기 했던 사람. 내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번 녹음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보험을 하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첫날 보험하면 제가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은 자기 상관없다 보험 처리하시려고 하세요 이랬어요. 아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을 몰랐어 그래요. 몰랐어요. 그렇겠죠. 뭐냐면 그 사람은 모르는지. 근데 나는 볼 때 자, 이 맨 앞에 있었던 길을 막고 있었던 차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길을 막고 있었고 저희 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앞지기를 해서 들어와갖고 그 차가 이 앞에 있는 차를 그것도 뭐 추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차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차가 보험 처리를 한다고 말했대요. 이 뒤에 있는 차는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운전했다고 맨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여자 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남자친구 차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차를 운전할 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 과정과 증거들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저희들한테 공갈을 하고 상해에서 욕도 하고 그러면서 몰랐으니까 줬죠. 누가 그걸 알고 주겠어요. 통일경찰서는 그것도 정상적인 합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기도 없고 공갈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돈을 줬으면 그 과정에 기망이 있으면 사기고 위협을 당했으면 공갈이고 그런데 그게 없대니까 돈을 무조건 주고 도장 찍고 그랬으면 정상적인 합의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얘를 너무 복잡하게 하시네. 처음에 제가 차 정비해서 차 정비 들어간 기간에 많이 한 건데 사타비 3명 5천원 보험회사에서 그거보다 끝나면 뭐 이렇게 복잡해. 그 여자분이 더 추가 비용 지금 60만 원 정도 차이 나나요? 얼마? 모르죠. 그분이 그 사장님 아니, 말씀하신 거는 한 120 생각하신 거고. 아니 추가 비용 없이 얼마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당장만 그냥 말씀. 딱 그분 말을 하면 그분이 말씀한 추가 비용은 아니 또 그럼 또 추가 비용이 발생. 그럼요. 왜냐하면 정비소에서 고치고 나서 그 용돈 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걸 말씀해 주시면 내가 더 받은 비용 그거를 좀 받아서 드리든지. 그럼 정비소 사장님은 120명이 하셨으니까 저번에 저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그죠? 65만 원 주셨잖아요. 이건 내가 분명히 아세요. 이거는 저 주셨으니까. 내가 65만 원 드렸고. 주셨으니까. 그럼 이거 얼마나 55만 원 나온 거야? 120명? 정비소 사장님은 자, 이 사람이요. 교통사고 같지도 않는 교통사고를 길을 막고 유발을 했는데 통영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저희한테 첫날 얼마를 달라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을 했습니다. 몰랐으니까 지급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5만 원을 더 얹어줬어요. 아무튼 잘 차 타고 가시고 좀 번거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도 바쁜 사람이고 또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요 정말 톡 이렇게 충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플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은 자동차 수리비를 달라고 그래갖고 수리비를 처음에 달래는 만큼을 드렸는데 계속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해갖고 더 많은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죠. 그래서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디가 뭐 부러졌고 망가졌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또 카센터 사람은 차가 박살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차를 보여달라면 또 차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차가 박살이 났대요. 그리고 이 정도면 병원에 누워야 된대요. 그게 전형적인 교통사고 공갈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리비를 주면 다 끝날 일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웃기는 말이잖아요. 수리비를 주면 병원 안 가고 더 많은 수리비를 주면 병원 안 가고 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을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이 사람은 상해 진단서 제출도 못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상해를 입증하려면 영상이 있어야죠. 뭐 사람이 다칠 만한 꽝 부딪히고 뭐 그런 게 있어야죠. 그건 그냥 아무것도 찌그러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그걸 통영경찰서에서 보고 상해 치상사건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또 뜯고 또 뜯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뒷거래가 없습니까? 이거 경찰청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박해하지 마시고 검찰청에서 다 보고 계실 텐데 피해를 당한 시민을 박해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피해 시민을 무고죄로 걸어서 공판을 여러 개를 만듭니까? 부산에서도 해운대 경찰서에서 조사도 안 하고 지금 말한 이런 사람들 무고고소를 받아서 이 사람들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거짓말이라면 100% 책임지겠습니다. 100% 책임질게요. 이 사람은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두 번 받아가고 나머지 돈은 며칠 있다가 드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까 그 자리에서 3번, 4번 바뀌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120만 원이라고 그래서 또 얼마를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또 그건 아니래요. 또 더 많은 액수를 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의를 좀 해줬더니 두 번 또 다른 금액을 말합니다. 더 높은 금액을. 이렇게 3번, 4번을 가격을 바꿨어요. 이게 공갈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교통사고 상해 공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병원 간다고 그랬어요. 치료비를 달라고 그랬어요. 통영경찰서에서 영상에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영상으로 상해 진단서가 없는 사람을 상해 피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뜯어낸 게 아니에요. 공소를 제기해서 대구에서 또 통영지청에서 통영법원에서 부산 해운대에 또 무고로 고소하게 해서 동부지청에 1년 동안 저를 무고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녹음을 한 개 더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저를 끌고 추가 비용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더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영상을 보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시입을 통영경찰서에 그냥 던져준다 그랬어요. 치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니까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만들어서 돈을 뜯어보겠다 그런 속셈을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고하시고 블랙박스 친구 그냥 경찰서 경찰서에서 다 찾아보게. 좋죠. 경찰서에서 찾아가지고 둘이서 아예 내가 하고 사고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제가 경찰서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일에 엮여서 나중에 외국에 비자 신청하기도 어렵잖아요. 저기 서양권은 어렵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자체가 제가 싫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 지역 경찰들이랑 짜고 한다는 의심도 했어요. 통영 시내에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통영경찰서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근처에도 가기 싫습니다. 자꾸 거길로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상을 보여달라니까 통영경찰서에서 칩을 던져주고 사건을 신고하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칩을 던져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보면 좋겠네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경찰서에 칩을 갖다 줬는데 경찰서에서 없애버렸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없애버렸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일을 끝냈으면 좋았는데 없애버리고 진술로 진술 조서 같은 걸로 거짓말을 이만큼 만들어서 저희 집사람을 치상 범인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송치했던 거죠. 그리고 통영 지청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받아서 뭐 영상도 보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견적서는 다 허위입니다. 날짜도 다 바꿨어요. 그 여자가 운전했으면 여자 보험회사로 청구해야 되는데 견적서를 남자 쪽 보험회사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험 사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고 일자가 22년 10월 15일인데 16일 날 공장에 입고했는데 사고 일자를 1월 28일로 고쳐서 입고시켰어요. 그거는 DB보험사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통영경찰서가 주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에. 두 차에 다 보험금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돈 받았다는 걸 통영경찰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합의가 아무튼 어떻게 됐든 합의를 한 것을 알고 있으면 중복 보장을 받게끔 또 저한테 비밀로 하고 보험금을 타면 안 되잖아요. 보험금이 눈먼 돈이 아니잖아요. 그 보험금이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경찰, 보험회사 부패한 직원들, 보험 사기꾼들이 연합해서 빼먹는 돈입니까? 꽃값 빼먹듯이? 이거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통영경찰서나 이런 경찰 계통에서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 밥줄이 그 수입원이 끊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걸 왜 막겠어요? 경찰이 도둑과 한패가 될 마음이 없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의 그 민중의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경찰에서 사실 저에게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경찰들 추출해야 돼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영상이 있음에도 이렇게 숨겨놓고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구부러진 길에서 이 구부러진 길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구부러진 길이에요. 노을 전망대예요. 여기는 폭이 4m예요. 차가 앞지르기를 하려면 이 차 앞으로 가려면 중앙선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뒤에서 진행하던 차가 중앙선을 밟고 저희 차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앞지르기 중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 22조 4항일 거예요 아마. 구부러진 길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과실입니다. 이거 보험금 청구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앞지르기를 한 차에서 찍은 블랙박스거든요. 이거 저희 차입니다. 앞에 차예요. 길을 막고 있었어요. 저희 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해서 들어왔어요. 중앙선을 밟고. 그래서 아반떼 차가 앞지르기를 해서 들어와서 앞에 있는 차를 그렇게 톡이에요. 톡. 그건 추돌이라고 말하기에도 창피스러운 톡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 22조 위반이고 앞지르기 중과실인데 누가? 아반떼 차가 그렇게 했는데 그 영상을 지금 보여줬는데 본인들 입으로도 구부러진 길에서 앞지르기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공소할 때는요 저희 차가 가해를 한 걸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가해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쳤다는 거죠. 다쳐서. 근데 나중에 상해진단서 보자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상해진단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견적서 좀 보자 그러면 어디가 망가졌는지 견적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반떼 차 견적서는 날짜를 위변조한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위변조했고 여기서 어디 대물 손괴가 있는지 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반떼 차는 없습니다. 견적서가. 그러니까 10월 15일날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손괴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차가 저희 차한테 피해를 당해서 이만큼 올라가고 빵 부딪혔다면 엄청난 속도로 부딪혔는데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인지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개 숙이고 아파갖고 그러고 있었죠. 저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저희 차가 그렇게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해갖고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치상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국민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보험 사기 적발 액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23년도 1조 1164억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험 사기를 쳤는데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서 보험 사기로 인정을 안 해요. 어디도 없습니다. 공소장에. 보험 사기, 운전자 바꿔치기, 앞지르기 다 빼버렸어요. 이 사람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통영경찰서에서 이 사람들 조사하고 나서 운전자 바꿔치기 이 사람들이 앞지르기 한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녹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 예.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한두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죠. 이거 바늘도둑 아닙니다. 이거 몇 천만 원짜리 뜯어가려고 하다가 한 1,000만 원 남짓 이렇게 뜯어간 거거든요 지금. 근데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여기저기 고소를 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우리를 무고죄다 명예훼손인데 이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내가 있는 사실들을 범죄를 말한 건데 그러면 누가 어떤 피해를 줬을 때 그건 말을 못해요. 그거는 고소행위지 그게 명예훼손이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명예훼손이라는 이 범죄가요 공직자들 통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적어도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명예훼손 적용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 가운데에서도
명예를 훼손할 우리가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찰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말해가지고 명예가 훼손됐다. 그게 죄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범죄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것도 공공기관의 경찰이 일반 시민이 신고하고 범죄를 고소하고 이게 범죄 아니에요. 경찰관이 어떻게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습니까? 이거 범인을 도피한 죄예요. 앞지르기 이런 것들을도 이렇게 다 덮었던 거. 영상을 숨긴 거. 의익한 거. 이런 거 형법 155조 위반입니다. 이거 다 범죄인데 범죄를 경찰서에 가갖고 서장님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그게 명예훼손입니까?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통용 지원해. 그거 대단합니다. 그것도 가짜 체포영장으로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1년을 끌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사람 고문해가지고 여기 도장 찍어. 그래서 도장 찍으면 그걸로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체포영장으로 사람을 체포했다는 자체가 중범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피해자를 잡아서 경찰, 법원, 검찰청에서 이렇게 개인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어요. 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받아주는 만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때려요. 폭력을 행사해요. 그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더 폭력이 심해지는 거죠.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저희들한테 뜯어먹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벌어서 상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장한테,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고발을 해도 조사 한 번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조사 안 해주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자백했는데 극구 수사관들이 부인하고 있다. 범인 도피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인데 사실이고 입증 자료들을 다 첨부했는데 어떻게 명백한 범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요 고발장을 근거로 해갖고 통영지원에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상남도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경찰청, 또 검찰청, 법원, 여러분, 이 문제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운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법복을 입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진실 그대로를 법원에서 판단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불법한 공무원들을 덮어주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한 사람을 엮어서 피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판결문 같은 데에다가
앞으로 고소 못하게끔 공갈이 없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이러이러했다든지 그런 걸 판결문을 써놓으면 나중에 고소고발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에 전과를 만들어 놓으면 명예훼손이다 뭐다. 1년 동안 2년 동안 입을 막아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앞지르기도 하고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런 걸 받아서 경찰들이 다 아무것도 몰라요? 내 녹음도 제출하고 다 명백한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아니까 가짜 체포영장을 대구 서부지청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대구 서부지원에서 발급해준 가짜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어요. 대한민국 법원에 체포영장이 전산에 확인되지 않는 체포영장이 있습니까? 대구 서부지원에 전산에 체포영장이 없습니다. 그 체포영장이. 내가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면, 무고죄가 있다면 당신들이 진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나를 체포했어야 돼요. 그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니까 가짜를 만들어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갔으면 좀 미안한 줄 알고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망신이고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 정도 하고 좀 이따가 대구 서부지원에 공소 사실에서 잘못된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조직적인 범죄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안 그러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